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안 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 피부과 발길을 끊게 하는 피부관리 비결 첫 번째가 바로 세안이라고 합니다. 세안이라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해도 하루에 2번, 한 달이면 60번, 1년이면 거의 700번을 하게 되는 세안을 잘못된 습관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세균이 마구 증식해서 여드름이 생기기 쉽고 건조해지고 잔주름에 탄력까지 일어서 빨리 늙는 피부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잘못된 세안법이 뭔지, 왜 그러한지 이유와 함께 올바른 세안법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피부의 원리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이진쌤입니다. 여드름이 안 나고 노화를 막는 세안법. 첫 번째 올바른 세안법은 알칼리 폼클렌징 또는 비누로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고 있다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 환경일 때 세균이 침투하지 않고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클렌징 모일 후에도 토너를 바르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약산성 상태로 마무리 지어지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 약산성 상태가 바로 피부 장벽, 피부 지질막, 피부 보호막이 건강하게 딱 버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피부 장벽 지질막을 손상시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알칼리 세안입니다. 알칼리 세안제를 쓰면 안 되는 최악의 요인 첫 번째는 알칼리 세안은 지질막까지 강력하게 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한다면 세정력 측면에서는 최고이지만 피부 측면에서는 피부 장벽이 없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 세균이 들어오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모낭충이 마구 활성화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뜻이죠. 바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여드름, 건조한 알칼리성을 띠는 피부에 알칼리 세안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최악의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지가 많은 지성 여드름 피부는 피지와 세균이 만나 바로 화농성 여드름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 폼으로 피지를 없앤 것 같지만 세균으로 인한 2차적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드름이 생겼다면 100% 주변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안 생기게 해야지 여드름 흉터, 잡티가 안 생기는 깨끗한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알칼리 세안제가 장벽 지질막을 제거하면서 생기는 최악의 4가지 피부 변화는 강력한 세정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라고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고, 알칼리 폼을 쓰면 뽀득뽀득 개운한데 수건으로 닦고 나면 쫙 당기는 느낌 받은 적 있으실 텐데요. 지성 피부는 넘치는 피지량으로 그나마도 피지가 올라와 기름막을 빠르게 형성하지만 중성, 건성 피부라면 기름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질막이 뚫린 상태가 됩니다. 유막을 잃은 피부는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기 쉬운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피부 속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도 각질층에 피지가 나올 모공이 막혔는데 피지도 수분이 부족하니까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공을 열어주고 수분을 많이 공급해주면 좁쌀 여드름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부가 가지고 있는 피부 방어력, 다른 표현으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동원해서 스스로 최대한 피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피부 속 수분, 피지샘의 피지, 피부 보호 체전방에 있는 각질층, 그 다음 열을 흡수하는 멜라닌 색소세포, 이 4가지인데요. 이게 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피부 방어막, 피부 장벽이 무너진 피부는 첫 번째, 피부 손실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바로 건성 피부의 대표적인 피부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분 손실이 많으면 얇은 피부가 돼서 잔주름이 잘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각질층에서 각질이 떨어지지 않고 더더더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모공을 막으면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트러블은 주변 조직을 파괴하기에 색소 침착이 불가피하게 되는 겁니다. 각질층이 두터워지니까 트러블, 푸석해지고 보습제를 발라도 각질층에서 다 먹어버려서 속이 건조한 속건조 피부로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호막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면 자외선 차단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발동해서 기미잡티가 올라오는 피부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관리법은 피부가 가진 재산이 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부관리법입니다. 수분, 피지, 멜라닌, 각질이 피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우리가 화장품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 넣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부 안에서 혈관을 통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분 섭취, 밸런스 있는 호르몬 조절을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면 건강한 피부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물의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찬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확장돼서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요. 모공 속 노폐물 기름막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마치 기름기를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면 잘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피지가 잘 녹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정에만 포커스한다면 기름기가 적은 건성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 마무리는 모공을 줄이겠다고 꼭 찬물로 더욱더 차갑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혈관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 탄력을 잃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급격한 온도 차이로 자극이 돼서 만성 홍조로 이어집니다. 홍조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세안은 체온에 가까운 미온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극 없이 노폐물만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얇은 피부, 예민 피부, 건성 피부, 여드름 피부는 특히 자극을 안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미온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세 번째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침에 물 세안해야 되냐 아니면 클렌징 해야 되냐 입니다. 아침에 물 세안하는 것은 트러블이 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밤새 나온 노폐물과 이물질 제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산성 세안제로 살짝 세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선크림과 메이크업 정도에 따라서 클렌징 오일이나 로션, 밤 등으로 1차 세안을 하고 필히 2차 세안은 약산성 폼클렌징으로 거품을 활용해서 자극을 주지 않는 세안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얇고 예민한 피부가 디바이스를 쓴다면 자극이 되고 강력한 세정이 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빨래를 생각할 때 세제가 하는 역할은 30%, 나머지 70%가 물과 마찰력에 의해서 빨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약산성 폼클렌징을 쓰지만 물과 디바이스의 마찰력이 강력한 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을 손상시키고 보호막을 없애는 세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 클렌징이 필요할 때는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는 때처럼 밀거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소 세안제로 거품을 내서 거품을 얹어서 이렇게 좀 방치를 해두면 그 안에 효소가 딥클렌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최고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클리어팩 마스크 같은 워시오프 팩으로 피지 조절이나 모공 청소를 추가해주면 더더더 좋습니다. 딥클렌징은 모공 청소, 트러블,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요즘은 과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과정을 거친다면 건강하고 예쁜 피부, 노화 모공까지 줄이는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누를 쓰고 있는 남편, 처진 피부인지 발견해서 막 과도하게 마사지를 하는 중년 여성분들,
특히 여드름이 한창인 10대, 20대부터 올바른 피부 관리법을 알고 있다면 최대한 손상을 막고 늙지 않는 예쁜 피부로 30대, 40대, 50대 이어가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